토크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요. 어제 아침 새누리당 회의 때 김무성 대표의 발언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 예. 오늘부터 우리 당의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생 경제를 책임질 풀뿌리 민주주의 후보를 앞장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제 회의라는 거죠? 네. 북한 로켓 발사 얘기, 개성공단 얘기는 나왔을 테고 네. 그거 외에도 공천 얘기가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총선하고 관련 있습니까? 네, 엊그제 설 연휴 때 친지들과 함께 그 정치 이야기 많이들 하셨을 하셨을 텐데요. 거예요. 저는 이번 연휴 때요. 공천 앞둔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권민철 기자가 사실은 설 연휴 기간 내내 자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분석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 뒷조사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예비 후보들 정보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예. 전과 기록도 있고요. 지난달 29일 현재 등록한 1228명의 전과를 전부 출력해서요. 제가 들여봤습니다. 예. 오늘 훅뉴스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1228명 전수조사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전과가 있는 사람은 모두 450여 명이었습니다. 450여 명? 네, 단순 폭행이나 음주운전 같은 사소한 전과부터요. 작물 취득, 또 협박 같은 잡범들, 또 범인 도피, 입찰 방해, 특수절, 또 음란물 유포 같은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입찰 방해, 범인 도피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아니 그중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전과가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범죄 내용은 좀 가려서 보셨겠죠? 그래서 따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예. 이게 바로 그 표입니다. 예. 총 24명인데요. 거기 보시면 살인 미수자도 있습니다. 살인 미수가 있네요. 네네. 형량을 징역 3년 받았었고요. 네. 서울 중구 새누리당 임춘목 예비 후보의 예. 경우인데요. 또 서울 관악갑의 새누리당 정재선 예비 후보는요. 존속 상해 또 절도 및 폭력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존속 상해, 네네. 절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울산 동구의 무소속의 김종훈 예비 후보는 예. 범인 도피 또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어허. 이 가운데 한 후보 측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아이고 그거는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댕기라서 아무 거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고향에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계속 고향에서도 네. 국회의원 나락하는 거를 서울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고 아무 흠이 없어요. 다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그거는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흠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다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분 생각은 국민들은 흠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다. 아까 전과자가 450명이라고 하셨어요. 네. 여러 번 범죄 저지른 누범자들도 있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전과 6범 이상 되는 사람들 명단을 별도로 뽑아봤는데요. 예. 바로 이겁니다. 전과 6범 이상. 예, 총 15명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네, 대전 대덕의 무소속 손종표 예비 후보인데요. 전과 10범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과 10범이요? 예, 이분이 벌금으로만 2,250만 원을 냈더라고요. 이어서 전과 8범이 3명. 예. 새누리당의 서울 중랑을의 이기창, 용인을의 방형주 후보였고요. 무소속의 그 산청 함양 거창의 김홍업 후보도 전과 8범이었습니다. 그럼 이들 4사람이 전과 8범 이상이고 나머지 11명은 부정수표도 있고요. 도박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있고 폭력은 기본이고 절도 주거 침입죄도 있어요? 예. 다양하네요. 네. 한 사람의 출사표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는 위례 그게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한테 막판에 가면은 저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아니 전과가 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판결이 잘못 났기 때문에 제 전과 기록이 유권자들 마음을 동정시킬 수 있고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변자가 돼야겠다 이런 걸 홍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기가 될 거다라고 이분은 이제 확신하고 있는 후보였는데 글쎄요. 정말로 국회의원 배지를 이분들이 달 수 있을까요? 공천을 받으면 불가능하지도 않겠죠. 실제로 역대 국회의원들 보면요. 예. 전과자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음흠. 따라서 유권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후보자들을 감별하지 않으면 예. 얼마든지 범법자들도 배지를 달 수 있습니다. 어허. 범법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만든 법으로 국민들이 처벌받게 되는 셈이죠. 그러네요. 이번 19대 국회의원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법원에서요. 국회의원직 박탈당한 사람들 꽤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쇠고랑 찬 사람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조사해 봤더니요. 예.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 상실한 통진당 국회의원 6명을 빼고도요. 빼고. 모두 17명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새누리당 12명, 또 옛 새정치민주연합의 4명, 네. 정의당 1명 순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인 소신에 의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했는데도 이제 법에 저촉이 돼서 쇠고랑을 찬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파렴치범인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인물들을 미리 우리가 골라내지 못한 유권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 함량 미달 인사들을 뽑은 지역의 유권자들, 이분들 생각은 과연 어떨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예. 성폭행 혐의로 사퇴한 새누리당의 심학봉 의원 있었죠. 이분의 지역 유권자와의 통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일은 많이 했는데 그 사생활 그런 거를 좀 자제를 못 해가지고 그죠? 일은 많이 했는데 아,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글쎄 구체적으로 어찌구나 하면 제가 그거를 이제 좀 그런데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도 심합봉 의원을 찍었을까요, 사장님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죠? 보험을 판매하는 여성과의 어떤 성추의 청추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미 시민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으로 돌아가도 또 찍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쪽 지역 정서가 이 동정 여론이 좀 있다. 공정 여론이 확실히 있어요. 하더라고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네요. 얼마 전에요. 나라 팔아먹어도 같은 당만 찍겠다. 이렇게 말한 유권자의 언급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떠들썩했죠. 정치 수준은 유권자들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남대 김태일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그 나라 민주주의는 그 나라 국민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죠. 지역주의 때문에 묻지마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유권자들이 눈 똑바로 뜨고 잘 가려내서 뽑자 낙천 낙선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번엔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요. 이 전국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낙천 낙선 운동을 위해서 대전에 처음 모였습니다. 예. 이슈별 낙천 낙선자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반대자라든가 채용 비리와 인사청탁 연루자 명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후보자 정보를 모바일용 콘텐츠로 만들어서 유권자에게 뿌린다고 하는데요. 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승훈 국장의 계획 들어보시죠. 이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적격한, 공천을 받으면 좀 부적격한 사람이 있는지를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총선이 2달 남짓 남았습니다. 각 당에서도 공천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설 연휴가 끝나고 여야할 것 없이 일제히 공천 체제로 돌입을 했죠. 예. 일단은 다들 부적격자는 걸러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의 이향구 공천관리위원장 어제 이 시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규정에 부적격자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신망이 부족한 경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놓고 그렇군요. 또 공직자로서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 또 이게 경선에 붙일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부적격자 걸러내겠다 이런 건데 하지만 공천이 제대로 작동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공천 과정에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됐던 거죠. 네, 과거 밀실에서 진행됐던 거에 비하면 큰 발전이죠. 예. 하지만 이 역시 진실한 사람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등 각자의 셈법이 달라서 좌절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권자들의 감시가 더욱더 절실합니다. 결국은 유권자들이 공천 과정부터 마지막 선발 과정까지 최종 투표까지 일일이 관심 가지고 감시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설 명절 때 권민철 기자도 가족들 모이면 국회 욕, 정치인들 욕 많이 하잖아요. 단골 메뉴죠. 예, 욕먹는 국회의원이 많다는 건 결국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동네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투표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